사실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시잖아요. 양육에 대한.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부모님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덧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good enough parent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만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캐치하셔서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시면 저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면 good enough인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져요. 그래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공인 부부 가족 치료사이자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연구해온 에린 킴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이 나오신 최초이신 그렇죠. 저희 최초의 손님. 영광입니다. 우리 언제 시작했죠? 우리 저희가 치료가? 6월 네. 말 그쵸. 네, 6월 말부터 저희 연세올케어 서청소년과 의원에서 같이 지금 청소년 상담을 시작해주신 저희 박사님이십니다. 어떻게 혹시 되시나요? 우리의 만남. 공통부모인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짜고짜 연락이 왔어요. 언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저는 조금 청소년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병원을 오픈을 했었고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한번 우리가 만났었죠.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한국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와닿았고 언젠가 우리 같이 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장님께서 올케어, 홀리스틱 케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전인적인 케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는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많이 포커스를 하시다 보니 정신적인 것까지 케어를 하시진 않잖아요. 정신과 의사 쌤들 빼고는. 그래서 전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원장님께서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를 케어를 하고 싶으시다고 서로 뭔가 가치관이나 맞았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박사님은 어떻게 그 박사까지 하시게 되신 제가 박사를 한 이유는 사실 석사는 부부 가족 치료학과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고 나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우리가 좋은 삶을 살려면 우울이랑 불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우울과 불안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평균적인 삶이라면 진짜 좋은 삶을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약간 긍정심리학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진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잘 살아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까? 그래서 그런 거를 더 공부해보고 싶고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좋은 삶이 되려면 나쁜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가지고 내 항목으로 가져가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더 긍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거를 만드는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네, 맞아요. 주로 되게 우여곡절의 시기고 막 반항하는 시기고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도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도.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아니다. 청소년들도 분명히 내적 자원이 많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이 아이들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본인들의 그런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자 해서 그 분야가 생겨난 거예요.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반복적으로 뭐 학교를 못 갔어요, 뭐 힘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정신과적 개입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기도 하죠. 뭐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일 때는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네. 그럼 박사 선생님 완전 커리어의 끝판왕이시네요. 그렇죠. 엄청난 인재분이셔서 이런 기회가 근데 왜 대치동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미국에서 하셔도 엄청 잘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국 들어와서도 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오히려 한국에서 다 나가려고 하잖아요, 요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찻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건 사실 그건 대학교 때 그 마음이 생겼었는데 제가 그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서 1년 휴학하면서 한국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촌 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었어서 근데 보니까 애들이 너무 생기도 없고 그냥 맨날 학원만 다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시가 제일 예쁘고 제일 뭔가 생명 그 여기 맞아요, 넘쳐나야 맞아요, 될 텐데 맞아요. 너무 좀비처럼 있으니까 그것도 마음이 쓰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잠깐 교양 수업을 고대에서 들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보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인데 꿈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들 너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다 그냥 안정적인 그 몇 가지 패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치열하게 또 그 다음 정상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다 너무 유니크하고 다르잖아요. 원장님도 다르신 분이고 저도 다른 사람이고 한데 근데 자꾸 너무 작은 성공의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스스로를 그렇죠. 자꾸 쑤셔놓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를 네. 쑤셔놓거나 하는 그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아이들도 빛을 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나는 그럼 내 인생을 이거에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여를 제 인생을 바치실 분이니까 근데 되게 우리 박사님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만나서 얘기를 시작하면 뭔가를 털어놓고 있어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청소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제가 가끔 상담 끝나고 이렇게 뵈면 진짜 고민하고 계신 게 보여요. 그런 게 되게 존경스럽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는 거라서 진짜 마음을 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서로 간에 있어야 이게 진짜 부스트가 되거든요. 워낙에 정말 아이들한테 진심이시고 정말 청소년들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아이들도 막 상담을 맡기고 싶은데 그럼 혹시 학부모님들도 상담하시나요? 가족 상담도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가족 사실- 상담 자격증도 있으세요? 네, 저의 스페셜티는 가족 상담이긴 네, 해요. 네. 커플 가족 상담. 그래서 체계적 이론. 커플 상담 받고 싶은데 언니 커플 상담 행복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꼭 불행해서 받는 건 맞아요. 아닌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 네, 더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학생들 상담해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시카고 근교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거기도 교육열이 좀 높은 곳이었어서 물론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또 되게 겹치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모습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굉장히 하이 펑셔닝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훨씬 열심히 했는데. 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아이한테 좋은 기회와 좋은 환경을 주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뭐 불안해할까요? 우울해할까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약할까요? 라고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이해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풍요롭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그만큼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환경이 오히려 원동력이 되셨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한테 예를 들어 신체적인 조건, 진짜 최상의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교육, 좋은 교육 기회들을 많이 주시지만 사실 근데 정서적으로 많이 못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뭐 잘못되셨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들 부모님한테 그런 정서적인 거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못 받았으면 주기 되게 불가능하죠, 거의.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네, 노력을 하면 물론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가 봤던 친구들은 되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정서적으로 결핍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그거를 이제 이해시키는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 상담이 필요한 거군요.
네네네네. 왜냐면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그게 부모님들이 너무 자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찌됐든 뭐 돈도 열심히 벌고 막 이사도 오고 학원도 보내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사실 그 생각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해 얘들아. 근데 저도 되게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막 그런 것들 영상 볼 때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걸 왜 못하지? 이런 말이 애들한테 상처될 수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했는데 왜 100점을 못 맞지? 약간 이런 얼마 전에 국어 공부를 저랑 했는데 시험 어떻게 됐어? 네,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국어는 88점 3개를 틀렸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88이라고 놀렸어요. 제 딴에는 제가 되게 배운 부모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혼내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면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패런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그 쭈삣쭈삣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아차 잘못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잘했지만 다음엔 좀 더 잘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아이가 본인도 속상할 수 있거든요. 속상해하죠. 네. 근데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맞아요. 슬퍼하면 그럼 굳이 그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공감을 미안하다. 해주시고 근데 이제 문제 해결로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 해결로 가는 방법은 그럼 왜 8점을 어디서 깎였는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너무 비판적이지 않은 시간으로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반성하시고 그냥 바로 사과하시면 저는 그게 진짜 굿 패renting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께서 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시잖아요. 양육에 대한.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부모님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덧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good enough parent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만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캐치하셔서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시면 저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면 good enough인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는 tear repair 이라고 하는데 운동할 때도 근육을 키우려면 사실 맞아요. 우리가 헬스를 근육통이 했을 때 생겨야죠.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족 상담 오시는 분들 가끔 보면은 좀 뭔가 그런 태어들이 2년 동안 계속 쌓여서 완전히 럽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더 이상 아빠와 이야기를 원치 않는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럽셔가 있어도 근육 다시 붙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도움이나 서포트가 좀 필요한 케이스를. 그럼 상담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니까 아이 상담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관계가 문제니까 꼭 가족 상담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유도리 있게 진행되겠네요. 맞아요. 하다가 가족 상담을 또 권유하시기도 하고. 네. 좀 아이도 행복하고 이제 공부도 잘 시키는 그런. 어쨌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잘 맞는 친구들은 그렇죠. 행복하죠. 행복하죠. 저는 또 방금 문득 든 생각인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정답이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공부를 하게 두고 공부를 안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찾아주세요. 그냥 너무 정답인데 제가 공부를 안 좋아하는 애를 키워온 입장에서 그 공부를 안 좋아하는 친구가 뭔가를 좋아하면 너무 감사한데 아직 못 찾은 아이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는 부모로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걸 찾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공부를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그 끈을 놓지 않으면서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코칭해 주실 수도 있나요? 이제 네네. 라이프 코칭처럼. 맞아요. 좀 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뭔가 문제아들만 상담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나쁜 애는 아닌데 그냥 공부도 하기 싫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네,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할 건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코칭해 주실 수 있으시면 이제 그런 것도 너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꿈을 찾는 작업도 하실 수 있는.
네. 근데 사실 꿈을 찾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거창하고. 너무 거창하고 너무 추상적이라서. 근데 사실 꿈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기질이 어떤 거고 내가 살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였고 아니면 내가 갑자기 이 에너지가 너무 막 흘러 넘쳐서 도파민이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아, 그거를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너 뭐 할 거야? 너 뭐 좋아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반성을 또 태어를 또 했구나. 진짜 반성하게 되네요.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 그래놓고 전 되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질문했으니까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시켜줄게.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어른도 사실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성찰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하니까 아니면 사실 부모님께서도 포착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기가 진짜 아기였을 때 조그맸을 때도 반짝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 진짜 잘 포착해 주셔서 놀 때 반짝반짝해요. 놀 때. 근데 어떤 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막 몸을 쓰는 놀이를 할 때 아니면 창의적으로 뭘 만드는 걸 약간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해 주시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봤을 때 너가 이런 걸 했을 때 되게 반짝반짝 거리던데 어떤 것 같아? 재밌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만화나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 그렇다고 모두가 이제 만화가나 유튜버가 그쵸.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즐겁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라는 걸 찾을 때 3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제일 즐겁고 반짝반짝거리는지,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도 중요해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러네요. 게임을 하는데 못해.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네, 그래서 게임을 진짜 예를 들어서 막 페이커처럼 막 해야- 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직업으로 삼을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평균이다, 아니면 평균 이하다. 그러면 사실 직업으로는 안 되니까 그건 취미로, 취미로 취미로 가져가야 가자. 된다. 그리고 사실 그 직업으로 가져갈 게 아니면 그 비중이 공부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요거는 그냥 뭐 스트레스 풀 때 아니면 내가 뭐 열심히 잘 해내서 보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번째 제가 질문하는 거는 What does the world need me to be?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가에 네, 맞아요.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긍정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남이나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의 퀄리티나 행복감이 높아요. 맞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진짜. 그 3가지 질문을 하고 그거를 잘 성찰을 해서 적어놓고 교집합이 꿈이나 뭐 삶의 목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안 될 수는 있죠. 특히 이제 아이들 맨날 저도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 많이 해요. 뭐 좋아해? 몰라요. 너 뭐 잘하는 것 같아? 몰라요. 잘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찔려서 지금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시키는 제일 그 레파토리가 너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 일단 공부해. 그리고 일단 네가 공부를 잘하면 선택권이 많아져.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어른들이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내가 아직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미 지나온 시간이 너무 강을 많이 건너서 할 수 없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우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윽박지르기 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공부도 하면서 조금 더 재밌는 과목들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고 아이가 이거는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 하면 좀 더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도 해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과목을 해냄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또 기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왜냐하면 살면서 성인이 돼서는 좋은 더더욱 것만 할 수는 없죠. 네, 내가 하기 싫고 너무 힘들고 근데 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을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키냐, 싫어하는 과목, 싫어하는 공부를 억지로 막 그냥 푸시 이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그 과목에서 뭐 만점을 받고 이걸 목표로 두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가 이거를 해냄을.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해냄으로써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 힘들고 싫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회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존감이 당연히 높아지고. 네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싫은 것을 무조건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건 아닌 그거를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함으로써 너 스스로 더 훌륭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얘들아 싫은 것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삶이 그렇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좋은 것만 하겠어요. 예,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도 기술이거든요. 그것도 근육이에요. 키워내고 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상담하면서 그 작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아요? 뭐 취미 활동,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좋나요? 근데 어떤 또 저도 되게 많이 요즘 보거든요. 네. 육아 그런 유튜브 네. 뭐 정신과 선생님들 말씀이나 그런데 보면은 아이가 뭐 공부를 잘했다고 보상으로 게임을 하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근데 이것도 못하게 하면 그럼 뭐 어떻게 다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그거보다 좋은 보상이 저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되게 보상으로 많이 주거든요. 요즘 애들 로블록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물론 막 그런 온라인 게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은 교우 관계들이 그 안에 또 있다 맞아요.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완전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숙제 다 하고 나서 엄마 나 이거 다 하면 저녁에 뭐 10시에 누구 친구들 만나 30분 게임할게. 그러면서 저는 이거 너무 아이한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입장을 바꿔서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마 이제 동기부여를 아이를 시킬 때 이게 너무 외적인 요소들로만 자꾸 동기부여를 시키면 오래 못 가거든요. 사실 그 동기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적 이걸로 동기. 스트레스를 풀지 마라가 아니라 네. 이걸 보상으로 이거를 하지 마라라는 뜻이군요. 네네, 아마 그게 요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도 자기 조절 능력이 좋으면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나 30분만 할게 볼게 하고 진짜 스스로 그거를 스탑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면 그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는지나 뭐 네. 이거보다. 네네네네. 진짜 그렇겠다. 네, 그러면 되게 겉으로 이렇게 잘 기능을 하는 것 같은 아이들도 사실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좀 많나요?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밑에 다리가 막 이런 친구들도 사실 많이 봐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가끔은 조금 더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나 너무 힘들어, 나 괴로워, 아니면 막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친구들은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진짜 많은 괴로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성과는 되게 잘 내요. 성적도 잘 받고 막 전교 1등도 하고 막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쌓이다가 밖으로 폭발하든지 아니면 안으로 완전 이렇게 꺼지는구나. 네, 꺼지든지. 그래서 사실 그 상태가 되기 전에 개입을 좀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 얘가 그냥 하이 펑셔닝 하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불안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폭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깜빡깜빡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배 아프고 뭐 두통 많은 신체 증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신체가 어떤? 그러니까 정신적인 힘듦을 육체 고통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꾀병이랑은 완전히 달라서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픈데 나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저 배 아프다 이렇게 하고 딱 놀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힘든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하겠으니까 진짜 배가 아프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심한 우울증 환자들도 신체화 증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신체화 증상을 보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때 오히려 좀
좀 더 빈도가 적어지는 것 같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못 가요. 이제 이걸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그 친구들이 등교를 못하는 이유가 정말 아파서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또 만나보면 되게 착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고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문제 아이들은 문제 가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문제 아이들 되게 못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문제 아이들의 뒤에 원인이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부모로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문제 아들은 다 문제 엄마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식도 조금 저는 너무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부모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아이가 그렇게 뭐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분명히 부모가 뭐 잘못했어 뭐 이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이렇게 가족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위로가 될 수도 맞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 참교육 영상에서 너무 네네.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뭐 나라 크게 보면은 그런 나라가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사실 그냥 무조건 이게 부모 탓이다라고 하기에는 맞아요. 너무 그거는 oversimplified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한테 오는 친구 한 명도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어머니께서 답답해 하셨던 게 아이가 좀 힘들어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사회적인 압박 그게 아이를 좀 힘들게 하는 케이스였어요. 언니가 막 너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막 오빠가 막 서울대를 갔거나 그런 것에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압박을 안 주시지만 스스로. 그냥 스스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사실 가르쳐줘야 맞아요. 되는데 계속해서 뭐 이거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네 이러면은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가 힘든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가족 상담의 기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사님께는 어떤 분들이 많이 가면 좋을까요? 물론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이나 좀 강박이나 이런 힘듦이 있는 친구들 당연히 오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냥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이가 유난히 좀 힘들어한다. 시험 기간 때 뭐 힘들어한다. 이럴 때 오셔서 장기적으로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약간 단기 코칭 같은 것도 네. 가능한 한 거네요. 네, 단기적 뭐 해결 중심 상담이라고도 하고 상담은 약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면 라이프 코칭은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그러니까 거거든요. 왠지 상담을 가면 나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 꺼내놔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게 없이도 네.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싶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쨌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도 드릴 수 있고. 저희 딸을 당장 보고 저도 같이 제 삶을 좀 어떻게 더 시간을 좀 잘 써보고 싶은데 피디님도 오늘 예약하고 가서